우리 러너 구독자 여러분, 러닝의 시즌이 왔습니다. 저도 뭐 요즘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러닝을 위해서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5개 이상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그 러닝화들, 그 또 오래된 신발들이 러너 여러분들의 발목이나 발바닥에 무리를 주고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절한 러닝화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 모습과 지문이 다르듯이 발 모양도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발이 안 좋다, 어떤 신발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한테 적합한 신발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발이 불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질환들, 족저근막염이나 후경골 건염, 발목 주변의 힘줄염, 주로 발목 통증이 제일 흔하고요. 특히 러닝 매니아 분들은 수만 보를 뛰기 때문에 잘못된 신발을 신었을 땐 당연히 무릎, 허벅지, 장경인대, 증후군, 허리 이런 데까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저도 러닝을 하지만 흔히들 카보나라든지 너무 통통 튀는 신발은 일상생활에서는 절대 신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는 길은 육상 트랙처럼 아주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티어도 나와 있고 움푹 들어간 데도 있고 가끔은 또 흙길도 가고 그럴 때는 안정화를 신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안정화라고 해서 아치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는 신발이 있고 톱박스가 넓은 거, 와이드형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보통 러닝화는 본인의 신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혹은 두 사이즈 좀 크게 신는 게 정석이니까 그런 신발을 신어보고 뛰어본 후에 본인께서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마라톤 대회를 출전해 보시면 대부분 도로를 뛰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 즉 산을 뛰는 게 아니라면 쿠셔나라든지 카보나를 신으셔도 될 수도 있겠지만 정형외과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발과 발목이 단련이 안 됐는데 과도한 쿠셔나를 신으면 오히려 발목 인대가 염좌나 파열이 일어나고 혹은 이제 힘줄 염증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무릎이나 허리까지도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화를 고르실 때는 오후나 늦은 시간에 가야 발이 좀 피로감도 있고 발도 조금 미세하게 부어 있거든요. 본인이 직접 신어보고 충분하게 매장에서 걸어보고 움직여보고 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어봤을 때 편안하고 해야 일상생활에서나 우리 러닝 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늦은 시간에 가서 신발을 선택하기, 그리고 본인 발이 평발이나 아킬레스건이 짧거나 까치발이 있거나 아니면 요족이 있거나 발이 평소에 한 번이라도 불편해 봤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전문 샵이 있어요.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저와 같이 마라톤을 하는데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정말 쿠션 좋다는 거 다 신고 뛰었는데 이 친구가 장거리를 뛰면 뛸수록 한쪽으로 몸이 점점 쏠리고 한쪽 발에 장경인대, 무릎 외측이랑 이런 데가 자꾸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겨서 전문 샵에 가서 평발 검사 등을 했는데 왼쪽 발에만 기능성 평발이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뒤로부터는 카보나라든지 맥시멈 쿠션화 등을 절대 신지 않고 안정화 같은 거를 골라서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신발은 신고 5km, 10km 하프 뛰어보셔야 본인이 이게 잘 맞는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고가의 신발을 먼저 사지 마시고 보편적인 신발을 먼저 산 후에 충분히 좀 뛰어보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 전문 맞춤 샵을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크록스는 실내용으로만 쓰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집 앞에 슈퍼를 간다든지 편의점을 간다든지 혹은 이제 사무실, 그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크록스를 신고 장거리 걷기 이런 거는 잘 권하지 않아요. 크록스는 뒤에 보호되는 기능이 없잖아요. 이 뒤에 아킬레스 힘줄과 발목의 종골뼈를 잡아주는 구조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쉽게 접질리고 쉽게 아킬레스건 등이 손상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러닝이나 특히 크록스를 신고 뭐 산행을 한다든지 비포장길을 많이 걷는다든지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숲 이런 데를 걷다 보면 뭐 나무가 찔릴 수도 있고 혹은 벌레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비상상황이 있기 때문에 산에는 산에 맞는 등산화나 트레인화 형질을 걸으실 때는 러닝화나 쿠션화, 뭐 안정화 신발을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발바닥의 아치를 잡아주고요. 윈들리스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아킬레스 힘줄과 발바닥 근막이 니은자 형태로 해서 우리 발바닥과 발목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구두와 같이 딱딱한 신발 혹은 키높이 구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다면 윈들리스 메커니즘이 무너지게 돼요. 뭐 이런 형태로 된다든지 이런 형태라든지 무너지게 되면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발바닥 족저근막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패션업에 종사하셔서 굽이 있는 신발이나 깔창 등을 해야 된다면 그 중요한 업무 때만 하는 걸 추천드리고, 혹은 직장인이셔서 깔끔하고 단정한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면 요즘은 또 구두처럼 생긴 스니커즈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운동화라고도 하죠.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발이 불편하면 결국 너무 삶의 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화를 신었을 때도 아프시다면 이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라는 신호니까 족부 족관절 관련된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좀 안정적인 신발인지를 고르는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는 굴곡 검사라고 해요. 신발을 이렇게 눌렀을 때 보시다시피 앞부분 3분의 1 지점만 꺾여야 됩니다. 이래야 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준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눌렀을 때 신발의 중앙이 꺾인다면 쉔크라는 구조물이 있거든요. 신발에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은 이제 비틀림 검사입니다. 신발을 양손으로 비틀었을 때 쉽게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보시다시피 쉽게 돌아가지 않죠. 쉔크라는 구조물이 발바닥 안쪽에서 잡아줌으로써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보호하게 되고 발바닥을 보호하는 구조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힐 카운터 압박 검사라고 해서, 우리 보시면 크록스는 힐 카운터가 없죠. 우리 아킬레스건을 감싸는 부분을 힐 카운터 압박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눌렀을 때 힐 부분이 이렇게 눌렀을 때 탄력 있게 버텨야 되고 제자리로 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쭉 눌렀는데 쑥 꺼진다든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이 그대로 멈춘다든지 한다면은 이거는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뒤축이 이미 거의 다 닳아서 허물허물해진 오래 쓴 신발이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굴곡도 해보고 비틀어보고 뒤꿈치를 눌러보고 이 세 가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갖고만 계시고 소장하시는 신발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우리가 관상용으로는 갖고 계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된 러닝화 같은 경우는 비틀림, 굴곡, 그리고 힐 카운터 검사를 해서 뒤축이 흔들거린다든지 흐물거린다든지 굽이 너무 높다든지 손가락으로 푹 꺼진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러너들의 발목 관절을 조금씩 망가뜨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너무 오래 신어서 닳거나 해서 기능들이 무너졌다면 또 새 신발로, 다만 새 신발을 할 때는 본인의 발 모양을 우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샵이나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고 평발이라든지 후족부 내반증이라든지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킬레스건이 짧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해당 증상에 맞게 적절한 러닝화와 신발을 걷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